안녕하십니까 피터팬 여러분, 통찰의학 성형외과 전문의 김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임, 그 중에서 두 번째 파트 여성 불임이죠. 불임의 반을 차지하는 것이 여성입니다. 여성 불임이라는 것은 가임기, 임신을 할 수 있는 생식기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불임,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도 되지 않는 것을 난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여성 수정 능력은 20대 초반에 최고의 피크를 달하다가 35세 이후부터 배란 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45세에서 55세에 이제 배란 능력이 끝나는, 즉 폐경이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여성 불임은 여성을 상당히 자괴스럽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여성 불임은 왜 생길까요? 크게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식 문제, 또 하나는 오염 문제가 됩니다. 그 중에 생식 문제는 생식기 자체에 있는 씨앗 문제, 즉 난자죠. 그리고 난자가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가서 정자와 만나는 이 유통 경로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 만나서 정자의 머리가 난자로 들어가는 아크로좀 리액션, 첨단체 반응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일어나지 않는 수정 문제, 즉 생식, 유통, 수정 문제가 생식 문제의 큰 카테고리가 되겠습니다. 여성에서 먼저 정상적인 배란 과정을 보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GnRH라는 성선 자극 호르몬이 자극이 됩니다. 이 자극은 낮과 밤, 그리고 달과 달의 어떤 시간적인 주기를 총각체에서 측정을 해서 월경이라고 하죠. 달이 뜨고 지는 이 시기를 달과 우리 몸의 총각체가 연결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 배란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수많은 인공 조명에 의해서 배란이 결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빛과 어둠에 관련된 이런 주기에 의해서 약 한 달에 한 번씩 자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런 GnRH에서 자극이 일어나면 LH와 FSH가 뇌하수체 피튜이터리 글랜드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죠. 먼저 FSH는 난소, 오바리의 난포를 만들게 됩니다. 난포를 생성하고 크게 해서 난포를 성장하고 자극시키는 난포 자극 호르몬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난포가 점점 커질 때 난포 안에 있는 오오사이트라는 난자세포가 LH의 영향을 받아서 난조세포에서 난모세포, 난모세포에서 난자세포로 점점 분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루테나이징 호르몬 LH에서 난자세포를 분화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난포세포와 그 안에 들어있는 난자세포가 같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폴리클에 있는 바깥층 시카셀이라고 난포 껍질 세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남성 호르몬이 나오게 되고, 난자세포를 싸고 있는 그레넬료자 셀에서는 아로마테이스 방향화 효소가 나와서 남성 호르몬을 방향화 효소가 여성 호르몬으로 바꾸어서 결과적으로는 난포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발생하게 됩니다. 난포가 커질수록 여성 호르몬은 자극이 되어서 점점 난자가 커지게 되는 것이죠. 에스트로겐이 많아지면 이 많아진 에스트로겐이 루테나이징 호르몬, 뇌하수체에 있는 LH를 갑작스럽게 급격하게 분비를 시키면 그 LH가 난포에 틈을 만들어서 배란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LH가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많이 커진 난자, 완전히 성숙된 난자를 배출하기 위해서 난포가 터져서 그 안에 있는 난자가 실제 배란이 되게 됩니다. 즉 LH가 급격하게 분비되면서 배란이 되면 그때부터 난자라는 씨앗이 나팔관을 통해서 자궁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궁에서는 배란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엔도메트리움, 자궁에 있는 혈류를 점점 키워와서 최대의 자궁 텃밭을 만드는 옥토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남성 생식기에서 나온 정자가 질 쪽으로 주입이 된다면, 그것도 배란기에 둘 다 건강한 정자와 난자가 만나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정자의 머리가 난자로 들어가는 아크로좀 리액션, 첨단체 반응에 의해서 수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씨앗 발생의 문제는 고령으로 인해서 배란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비만으로 인해서 몸의 에너지가 증가하고 씨앗 에너지가 떨어지면서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난자의 유통 경로죠. 난자가 난소에서 생겨서 나팔관으로 이동이 되어서 자궁 안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나팔관염이 생겼다, 나팔관에 농양이 생겼다면은 난자가 이동이 되질 않겠죠. 그리고 자궁 내막증이 나팔관에 생겼다 그러면 나팔관의 유착으로 인해서 또 자궁으로 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유통 경로에 의해서 여성 불임이 생길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씨앗이 수정되는 수정 문제인데, 이것은 원치 않는 임신을 막는 살정제, 정자를 죽이는 화학 물질을 쓰거나 아니면 피임약 또는 피임기구 또 피임 패치 등으로 인해서 호르몬 교란을 하게 되면 정자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인식을 해서 안티스퍼매틱 안티바디 ASA라는 항정자 항체를 여성의 몸에서 생성을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작 정자가 자궁에 출현했을 때 ASA가 정자를 싸고 돌아서 난자와 결합하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피임을 했던 여성이 어떤 기간이 끝나고 임신을 하려고 했을 때 임신에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ASA라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오염 부분인데요. 오염은 물질적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 오염이 있겠습니다. 이런 물질적 오염이라는 것은 또 기체 오염 물질인 니코틴 같은 담배, 액체 오염 물질 같은 알코올 같은 술, 그리고 고체 오염 물질 같은 가공화학 물질, 즉 착색제, 착향제, 인공 감미료, 이런 가공 첨가제가 이런 고체 오염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해 물질은 특히 몸에 있는 림프에 오염을 시킬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블러드 폴리클 베리어라고, 즉 BFB라고 해서 난소 안에 난자를 싸고 있는 난포로 가는 혈액과 난포 사이에 장벽이 있는데, 이 BFB가 이런 기체, 액체, 고체 오염 물질에 의해서 스테로이드는 이 BFB를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이나 니코틴 그리고 알코올 같은 스테로이드 계통의 물질들이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난소를 오염시키게 되고 난조세포를 오염시키게 되어서 실제 난자세포가 미성숙화되고 성숙이 되는 것을 방해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커피에 있는 카페인도 마찬가지로 스테로이드 계통이기 때문에 이런 BFB를 통과를 해서 커피를 많이 마셨던 사람일수록 난소가 오염이 되고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육체적 오염인데, 이런 가공물질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가공물질 안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영양분들이 몸에 에너지를 계속 만들게 되고, 이 지방 에너지가 계속 조직으로 쌓이게 되면 몸의 에너지는 커지고 씨앗 에너지는 점점 줄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난소의 기능을 빼앗기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 조직이 쌓이면 아무래도 몸에 에너지가 많아져서 혈관에 에너지도 많아져서 그것이 고지혈증, 그리고 고혈당증, 또 고인슐린 혈증 등을 가지고 있어서 혈관의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혈관이 생식기로 가는 곳으로는 생식혈류를 같이 떨어뜨릴 수가 있고, 림프 오염이 심해져서 만성염증으로 일으키게 되면 그것이 자궁 근종 또는 골반염, 그리고 성매개 감염으로 인한 질염 등 자궁과 질에 균이 침입하도록 질 내의 산성도를 떨어뜨리고 락토바실러스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점점 염증이 심해지도록 하게 되면 자궁 내 적이 많아져서 수정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자궁 안에 적이 많아졌는데 그 안에서 왕자라든지 공주라든지 생산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지게 되겠죠. 또한 이런 자궁 안에 기력이 떨어진 회복력을 재생하기 위해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멜라토닌이 나온 시간, 성장 호르몬이 나온 시간에 잠을 잘 자야 되는데 늦게 잔다든지 불면증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생식기의 회복이 떨어지게 되면 더욱 불임이 생기기가 쉬워집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약물, 영양제를 복용을 많이 하게 되면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BBB를 통과하게 되는 찌꺼기들이 뇌 척수액을 오염을 시키게 되고, 그렇게 해서 뇌 안에 만성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교감신경의 활성화는 올라가고 부교감신경 활성화는 떨어지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돼야 되는 생식기 혈류가 떨어져서 생식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현대생활이 점점
문명이 발달되면서 1인 가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밤에 이성과의 접촉이 줄어드는 경향, 그래서 생식기 사용이 줄어들게 되고 오르가즘을 느낄 일이 줄어들게 되어서 자궁과 질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자를 주입하는 질의 기능도, 배란을 맞는 난소의 기능도, 착상을 맞는 자궁의 기능 모두 떨어지게 되어서 불임 상태로 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잦은 성관계나 난무한 성관계로 인해서 자궁과 질 쪽에 손상을 입을 수가 있거나 성병이 걸리게 되어서 생식기 안전에 위협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즉 만성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를 덮으려고 술이나 담배나 가공식, 맛있는 음식 등으로 혀의 미각의 쾌락을 즐기고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 각종 화학물질이 발린 피임기구나 피임약을 복용을 하고 늦게 자거나 불면증이 있게 되면 이런 모든 행동들이 여성의 난임을 넘어서 불임이 오기까지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성 불임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가진 모든 습관이 나의 감각과 성감각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런 습관이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식기에 오염을 일으키는 커피라든지 술, 담배, 가공식을 끊고 육식이나 방사선, 염색, 화학염료, 콘돔의 살정제, 플라스틱 물 등 화학물질 등을 우리 몸으로 절이는 그런 행동들을 삼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생식기 림프를 정화를 하는 현미, 야채, 채소, 과일 등 깨끗한 음식으로 우리 몸을 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의 몸을 향수가 아닌 과일향과 채소향으로 그리고 피톤치드로 몸이 배일 수 있도록 꾸준히 이런 과일, 야채식을 하는 것이 불임을 막는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멜라토닌이 충분히 몸에 있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우리 생식기의 재생을 일으킬 수 있도록 그렇게 잠을 충분히 자야 되며, 세 번째는 몸에 있는 찌꺼기, 특히 생식기 있는 찌꺼기를 땀으로 빼기 위해서 복근 운동이라든지 발씨름 등 안다리와 복근의 근육을 많이 쓰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관계도 정기적으로 하여서 여성의 오르가즘도 느껴 질의 수축력도 향상을 시키고 자궁과 질의 혈류를 끌어올리는 그런 행동들을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명상을 꾸준히 실천을 하여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를 시켜 생식기 혈류를 올리고 몸을 차분하고 안정되는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함으로써 우리 몸이 안정이 되어야지 우리 아기가 자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져서 매일 꾸준한 명상을 실천해 봅니다. 다섯 번째는 자궁과 유방이 나의 것이라기보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관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여서 나의 몸매, 경제적 상태를 생각해서 임신과 출산을 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를 충실히 유지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더 오랫동안 자손되도록 유지할 수 있음을 알고, 자궁과 유방을 안 쓸수록 자궁과 유방이 더 아파진다는, 그래서 나를 위협하는 것임을 깨달아서 나의 몸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행동을 하고 쓰레기를 줄여 지구자정 노력을 하면 내 몸의 쓰레기도 줄어 나의 몸 환경까지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땀, 잠, 쉼, 자연식으로 나의 몸을 건강히 하여 몸인 밭의 에너지가 씨앗인 생식기의 에너지로 옮겨서 여성의 불임을 줄어들게 할 수 있습니다. 유해 물질과 유해 습관이 나의 몸과 정신을 바르지 않게 오염을 시켜서 다음 세대인 씨앗을 차단해서 호모사피엔스의 멸종이 되고 있다는 신호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몸과 정신을 바르게 하기 위해 깨끗한 청정 음식을 먹고 바른 몸과 바른 마음으로 생활을 하여서 바른 생식기를 가지게 되면 알아서 다음 세대는 나의 몸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알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